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4년 갑진년 운세인데 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이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좀 어떤 성향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원숭이띠들이요. 지식은 적은데 음, 지혜는 많으세요. 지식은 적은데 지혜는 많다고요? 네. 오. 원숭이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혜가 많으세요. 근데 지혜가 많은 대신에 외로움도 많으셔. 그래요? 근데 그 외로움을 저는 손님들한테 그래. 전생에 의자왕이었네 그래요. 전생이에요? 네네. 그 정도로 다 외로움이 많으세요. 어, 뭐 의자왕이 삼천궁녀 한 게 음, 몸이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웠던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을 요즘 들어서 또 바꿔서 얘기해. 연예인병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셔. 원숭이 띠가 거의 가 그래요. 네네.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집에 올 때는 음. 여기 구멍이 이만한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술 한 잔 먹었을 때는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원나잇도 가고 음,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시대는 헌팅도 있었어요. 네네. 그럼 길거리 가다 눈 맞으면 여기 허하니까 음, 그래 가요 2차 가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손님 중에도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임신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결혼하신 커플들도 있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조금 뭐 일부 종사라던가 힘들죠. 아, 일부 종사하더라도 밤새 백인잎 적셔야지. 그래도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도 주변에 사람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좀 힘들었다고 하면은 역시 사람 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사람 간의 문제도 있고 왜 외롭다 보니까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네, 아까 피디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다가 일부 종사 못하니까 네네. 항상 마음 아프고 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이 재혼도 빨라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외로움을 이성으로 풀지 말고 네네. 본인을 개발하는 대로 왜 머리 좋잖아 좋으니까 본인을 개발하는 대로다가 풀어라 그러고 말씀드리거든요. 창의적인 쪽으로. 네. 이분들 또 창의적인 쪽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고지식해 법대로만 가려고 하는 성격. 그거는 조금 유들리 있게 가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숭이띠 분들 갑진년 한 해 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원숭이띠들은 드는 삼재부터 해가지고 묵는 삼재까지는 악삼재였어요. 악삼재요? 네. 진짜요? 우리 뭐 상충살 뭐 원진살 하는데 그런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뭉쳐 있었어. 삼재팔란에 그런 살들하고 막 뭉치다 보니까 큰 덩어리가 돼서 더 안 좋은 게 많았거든요. 네. 좋은 것보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용띠를 만나서 더 복삼재로 다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 뭉친 기운을 조금 풀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풍기가 삼재팔란은 바람이야. 네네. 선풍기 바람 돌아가고 있으면 어떡해. 꺼야 될 거 아니야. 네. 삼재팔란 올해 나가지만 얘네가 나가지만 확실하게 나갈 때는 내가 꺼줘야 된다고. 그죠? 깨끗하게 나가게끔 해주려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7 무신생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늦어도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는 너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힘들다 보니까 티는 안 나겠지만 네네. 분명히 좋은 수는 있을 거라는 거. 나쁜 수보다는 좋은 수들이 많았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원숭이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삼재가 묶였던 게 나가고 좀 좋은 운이 돋는 그런 예. 운인가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여기 나한테 이만한 게 있어. 여기 막 있는데 드는 삼재 때 나가, 묵는 삼재 때 나가. 그럼 나가는 삼재 때는 여기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다시 새로운 도화지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 그리는 건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운이 따라줄 거라는 거지. 있잖아.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원숭이띠의 7월생들 잘 빚으시면 비는 만큼 정말 성공합니다. 진짜요? 원숭이띠의 7월생들 많이 빌어보세요 올해. 남들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게 원숭이띠 분들이 좀 많이 지혜롭고 좀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로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올해는 좀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보는 원숭이띠가 만약에 10명 있으면 네. 7분은 새로운 걸 시작해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7분은.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고. 네. 아이씨, 어떻게든 나쁜 거 제거하고 나서 내가 조금만 투자한다면 뭔가 좋아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뭔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그만한 성과는 따라오는 한 해가. 따라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이 원숭이띠 분들도 조금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내 머리 너무 믿지 말자. 그리고 원숭이띠들이 생각이 쥐띠보다 더 많아. 아, 진짜요? 응. 생각하다가 밤에 청계화집 짓고 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원숭이띠요. 그러면 밤에 잠 못 잤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비몽사몽이요. 그리고 생각 많이 하면 병나요. 우리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은 같이 와요. 너무 생각 많이 하다가 좋은 일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다가 본인 위장이 먼저 뻥크나.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오늘 봐주신 건 정말 띠만 보고 봐주신 거니까 그쵸.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신년 원숭이띠 운세를 준비를 해봤어요. 원숭이띠. 네.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번 연도랑 내년이랑 원숭이띠 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삼재잖아, 그렇죠? 신자진 삼재에 지금 올해 묶는 삼재, 내년이면 이제 나가는 삼재. 네, 나가는 삼재라고 해갖고 1월 1일이 딱 되면 삼재가 다 나가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내년 동짓달, 곧 지금 1년을 꼬박 채워야 그래야 삼재가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갈 때 네. 이제 나이별로 이제 있잖아. 뭐 21살, 33살, 내년이 되면 45살, 57살, 69살, 81살. 이렇게 있으신데 이분들이 내년을 꽉 채우고 삼재가 나가야 돼. 이맘때. 응? 아. 지금 11월 달, 12월 달 동짓날이라 그래갖고 우리 팥죽 먹는 날 있잖아. 그쵸. 그게 지나가야 삼재가 풀려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세요. 21살, 33살, 이제 45살, 57살 여기까지 먼저 운이 괜찮기는 해. 그런데 삼재의 기운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도 전전긍긍 안 좋고 재수를 해야 되나 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반수를 해야 되나 수시를 봤는데도 붙었는데 다시 내가 반수를 하고 차라리 다른 학교를 갈까 아니면 아예 재수를 할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33살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나가면서 이제 흘림성주라고 운이 들어와 57살하고 57살은 대성주 운이 들어오고 근데 잔나비띠들이 나쁘지 않아 좋아 좋은데 뭐가 좋으냐 내년에는 내가 말 그대로 안장살이라고 말 위에 올라타는 해운년이야 그런데 네. 내가 뭐 승진도 하고 그리고 금전의 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좋아진단 말이지 우리 이제 질문을 내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토탈로 또 다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고 주르륵 하고 다 나와 금전의 운도 좋아지고 승진의 운도 좋아지고 기인의 인연도 더불어 같이 좋아져 그런데 57살에는 대성주라 그랬잖아 53살 흘림성주 45살은 평운이야 그러면 이때 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재로 인해서 같이 확 하고 끌려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했는데 왜 나는 나빠? 개 중에는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은 운맞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운이 막힐 때는 만조상님 진우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야 앞에 걸려있는 거 비포장 도로에 돌 떨어진 거 다 치워가면서 그러면서 재수가 조금은 들어오는데 이제 나라님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기는 해 아무래도 우리가 지구촌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이제 69살 81살 이분들은 몸수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몸수가요? 건강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괜히 정말 있잖아 낙상수가 어디서 있냐면 집 안에서 있어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아니면 거실에서 식탁에서 일어나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네. 그래서 낙상수에 골반이 부러지거나 수술을 하실 그럴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좀 유의 좀 하시고 그리고 57살 되신 분들은 복을 입을 수 있어 내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운은 다 막히는 거야
그러면 재수가 좋다가도 상반기엔 좋다가도 하반기엔 또 왕창하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또 갑자기 주르륵 다 터졌네. 그러면 운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데 네. 기왕이면 1, 2월 달 이제 내년 1, 2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이제 운맞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작두까지는 못 타요. 발바닥 살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네. 이제 1, 2월 달 요때 이제 운맞이를 좀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운맞이는 계속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주운은 꼭 받아서 챙기세요. 인간의 운 중에 평생 3번의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27살은 몰라서도 다들 놓치고 37, 47, 57, 3번이야. 그쵸? 네네. 그 3번의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 중에 마지막 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만큼은 꼭 챙겨 잡수시는 게 좋아. 제발 부탁입니다. 나 운 좋다는데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한테 이번 연도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몸에 뭐 아픈 사람도 계시고 금전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훅 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문서가 갑자기 말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해 놓은 게 이제 또 뭐 정세에 따라 뚝뚝뚝뚝 떨어져서 종이 조각이 되신 분도 있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차차 한 걸음 한 걸음이야.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대신 비탈길이 아니고 평지를 걸으실 거예요. 평지를 걸으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삼재니까 사고수 무조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너무 많이 터놓지 마세요. 배신살은 또 따라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 계속 띄운새를 올리셨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은 것 예,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숭이띠 원숭이띠. 10년 운세로 들어갈 건데요. 예, 들어가기 그래요. 전에 원숭이띠 분들이 예.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원숭이띠들이 타고나기를 일단은 고독하게 살아가요. 네, 그렇죠. 근데 보기보다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강하고 자기만의 주장 고집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불이익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네. 또 인생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돼요. 이별 아닌 이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년 가장도 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 그 다음에 부모 밑에서 못 크는 팔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수성가할 팔자들도 있고 고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업을 중단해 가지고 방황하다가 다시 검정고시 보고 공부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띠들도 좀 그런 경향도 있는데 특히 원숭이 띠들이 부모 덕이 없죠. 그 다음에 친척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커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타협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크고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나는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사람을 경계를 하죠. 경계를 하다 보니까 좀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 못하는 사람들 좀 덜어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 이제 나중에 시집 장가를 가다 보면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승질대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또 애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말을 안 듣고 나면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가 쏟아지를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금전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모으지 못하고 이리저리 뺏기고 흩어지고 나가죠. 손해를 많이 보죠. 금전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일찍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죽거나 좀 명이 짧죠. 고생은 좀 바가지로 하는 팔자가 좀 꽤 원숭이띠들이 많아요. 보기보다 많아요. 원숭이띠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잘 안 풀리는 띠가 원숭이띠가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는 친척이 도와주든 지인이 도와주든 부모가 도와줘서 풀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인생사가. 나이 먹어서는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고집 부리는 대로 또 고생을 하고 가정을 제대로
건수 못하고 이혼하거나 갈라서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 세상을 뜨거나 그런 띠들이 좀 있습니다. 원숭이 띠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이게 같은데. 10명을 넣고 원숭이 10명을 넣고 보면 한 4-5명 정도는 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서 아마 지금 40-50대를 넣고 보면은 네.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별거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누가 죽은 사람도 있고 원숭이 띠들이 그럴 거예요. 예, 40, 50대, 60대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호래비도 많고 과부도 많고 노총각도 많고 그렇게 하고 돈 벌었다고 벌었는데 놈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 그런 띠들이 원숭이 띠예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눈물을 좀 많이 흘리셨겠네요, 예. 원숭이 띠분들이. 어찌 보면 눈물로 한 세월 살아야 되는 띠들이 원숭이 띠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신년 맞이해서 원숭이 띠분들이 어떤 운기가 좀 들어오는지, 예. 어떤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지. 올해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2024년도에는 금전운이 좋아져요. 보편적으로 원숭이 띠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띠들이 원숭이 띠들이라고 치면은 네. 그래도 몇 년 먹고 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네네. 벌 수 있는 돈을 번다. 금전운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든 금은보가 내려오든 그런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2024년 상반기 때는. 근데 이제 조금 하반기 때를 말씀드리면 너무 자만하고 너무 좀 나댄다, 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거니까 네네. 그래서 좀 자중을 해야 하는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그러다가 돈을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뭐 확장을 하거나 무리하게 그러다 보면 하반기 때 휘청합니다. 그 상반기 때 벌었던 건 하반기 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원숭이 띠들이 상반기 때는 이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웃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외국을 나갈 수도 있고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운도 있고 승진의 운도 있고 긴 운도 있어요. 그러면 삼재가 껴있는데 뭔 소리냐? 악삼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별로 삼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악삼자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삼자는 아니다. 왜? 인간 사주로는 아까지 몰라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아프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약이 나와서, 신약이 나와서 치료가 된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였는데 갑자기 속을 안 썩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지들들이 헤어진다든지 뜻하지 않게 일이 풀려나가는, 속을 끓였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풀려나가는 그런 운이라. 그러니까 저절로 풀리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막 애가 탔는데 갑자기 누가 빌려주든지 어디서 돈이 좀 융통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 순간을 잘 이렇게 풀어나갔는지 뜻하지 않게 일이 풀려나가요. 떼보자는 안 되더라도 돈으로 비유하자면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속 시원한 일이 착착착 풀려나간다. 그렇습니다. 예, 자녀분이 시험이 안 되고 막 떨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로도 안 봤는데 그쪽에 다른 쪽에 접수를 하고 시험을 봤더니 합격했네? 그럼 그렇게라도 일단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려나간다. 원숭이 띠들이 그래요. 보편적으로.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원숭이 띠들을 보면은 60 넘으신 분들 보면은 60 넘었으니까 뭘로 갈라서냐, 뭘로 이혼하냐 하는데 아마 2024년도에는 이혼도 꽤 하실 거예요. 이혼도 하실 거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거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이 걸리든 재판이 걸리든 누군가가 씹든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보죠. 60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69 먹으신 분들이 조금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멍 때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건망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웬만하면 집수리하지 마라, 고치지 마라, 그 다음에 누군가하고 나이 드시니까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동업도 하지 마라. 요런 부분 조심하고, 특히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하는데, 조금 아프다고 병원 안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조금 아프다고 해서 참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있다가 네, 2025년도에 큰 수술할 수 있거든요. 60 먹은 저 원숭이띠 분들은 아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하고 사고수, 건강은 빨리빨리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2024년에는 좋은 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아,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이에요. 아. 하늘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냐? 세상사에 있고 인간들한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늘 기운도 좋고, 네. 천만다행이죠. 진짜 좋네요. 예. 집 없어 쩔쩔매던 사람도 집도 구하게 되고,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을 사갖고 들어가든 집도 구하게 되고, 취직 자리가 잘 안 됐는데 취직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엄청 좋죠. 좋죠. 진짜 좋은 운입니다. 그럼 원숭이띠 분들은 딱히 막 걱정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은 갑진년에는. 이제 걱정한다고 치면은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천재지변. 천재지변이요? 이분들이 운이 언제 바뀌냐면, 빨리 보면은 음력으로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에 하반기 운으로 바뀌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6월 달부터 하반기를 보는데, 네, 그쵸. 한 4월, 5월 달에 공백 기간이 생겨요. 약간 운세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는 뭐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어쩔 거잖아요. 수는 없는데,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강가 같은 데서 놀지 말고, 네.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산행 같은 거, 산에 가서 텐트 치거나 뭐 1박을 한다든지, 텐트 치고 그런 거 좀 위험하거든요. 뭐 그런 거 조심한다든지, 그런 거. 주차를 해놨는데 앞만 봐도 산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주차하지 말고 그런 거 미리 조심하면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이분들은 또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도 못 피해 나가는데, 그쵸. 이분들은 조심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 삼재라고 해서 악삼재로 보기는 힘든데 피해 나갈 수 있는 삼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은 진짜 좋은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은. 그렇죠. 네, 조심할 다 것만 지나가고. 조심하면 뭐 그렇게 나쁠 거는 없어요. 그렇게 나쁠 거는 없어요. 네. 웬만하면 잘 풀리는 띠예요, 원숭이 띠들이. 왜냐하면 또 내가 삼재다 하다 보니까 조심하잖아요. 그쵸. 부모님이 야, 너 삼재니까 조심해, 하지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심은 깔고 가요. 네네. 신중하게 깔고 가는데, 거기에서 잘 풀린단 말이에요. 네. 잘 풀린 속에서 조금 방심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괜찮다. 예. 일반 띠들은 뭐 삼재가 안 들었으니까 좋다고 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삼재니까 일단은 안 좋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 삼재 치고는 무지하게 좋다. 무지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심해라. 특히 천재지변. 아마 매스컴에 사고 터지면은 원숭이띠가 나오면 안타까운 일인데, 원숭이띠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띠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예. 주셔서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